고자업 종달리 땅콩. 1982년도 내가 귀농할 때 고창에는 땅콩 붐이 일고 있었습니다. 땅콩으로 돈을 벌자 대규모로 수십만 평씩 땅콩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당시 임대료는 200원에서 300원 정도 했는데 나도 고창 쪽에 아는 사람이 있어 밭을 부탁하였는데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밭을 얻을 수 없어 언젠가 새마을신문에 제주도에 땅콩을 한다는 기사가 생각나 수산리에 사는 오남종 씨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때가 3월경이었는데 성산포에서 내려 수산리 가는 버스를 타고 동네에 내려보니 마을 돌담에 동백이 피어있고 밭에는 유채꽃이 한참이었습니다. 집에 가보니 할머니만 혼자 있고 아들은 당근밭에 갔다고 해 잠시 기다리다 밭 구경도 할 겸 나가보았습니다. 바람은 끊임없이 불어대고 사방은 온통 유채꽃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서울에 살 때 제주도는 한라산에서 축구볼 차면 바다로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중산간 지대에 들어와 보니 육지에서 볼 수 없던 대평원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와 만나 이 얘기 저 얘기를 나누다 밭을 아직 못 구했다 하자 그가 동남에 사는 이삼용 사장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 사장을 통해 종달리 시흥리에 있는 정부에서 개간 사업을 한 30만 평짜리 백근이 농장을 소개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 부럭에 5,000평씩 바둑판 모양으로 정비된 밭을 소개료만 주고 15,000평을 하기로 하고 땅콩 농사의 필수인 석회는 가격이 비싸 논산에서 직접 실어오기로 했습니다. 땅콩 농사는 병도 별로 없고 실패하는 일도 거의 없어 임대료도 없이 밭을 얻었으니 제주 오기 잘했다고 돈 버는 일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초보자들이 빠지기 쉬운 공짜의 함정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농촌에는 돈 벌어주는 밭과 망하는 밭이 있는데 초보자들은 돈 되는 밭은 기득권층이 내놓는 법이 없기 때문에 밭을 얻으면 10중 8구 망하는 밭을 얻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제주가 아무리 좋아도 밭이 나쁘면 밭에 맞지 않는 작물을 심으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인건비가 3,000원이었는데 서울에서 300만 원을 가지고 가 15,000평의 땅콩을 심었습니다. 비닐 멀칭을 하지 않고 못줄을 떼어가며 2, 3일 만에 땅콩을 다 심고 라스 잎재를 뿌리고 애가 보고 싶어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난생 처음 지은 농사라 긴장해서 그런지 입술이 불어텄습니다. 며칠을 쉬고 밭에 와보니 땅콩싹이 예쁘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애기 손이 양쪽에 손을 벌리고 있는 듯한 모습이 얼마나 앙증맞고 예쁜지 어려서는 다 예쁘지만 특히 땅콩은 처음 심은 거라 그런지 더 예뻐 보였습니다. 한 달쯤 지나 트랙터 김 사장의 소개로 동남의 육지 아줌마들을 소개받아 풀을 매기 시작했습니다. 동네에서 10리도 넘는 길을 걸어와 하루 종일 풀을 매고 참은 빵 하나 먹고 또 10리를 걸어갔습니다. 당시 우리들은 차는커녕 자전거도 없을 때라 언젠가 세계 타이틀 매치 권투시합을 보러 성산포에 갔다가 밤에 걸어오는데 다리가 아파 라이터불을 켜보면 언덕을 올라가느라고 다리가 아픈 걸 알 정도로 밤에는 칠흑같이 어두운 산동네였습니다. 물은 빗물을 받아먹었고 목욕은 해변에 나가 해야 했고 감을 때는 머리도 감을 수 없었습니다. 덕분에 풀도 쉽게 먹고 농사는 너무나 순탄하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제주도에는 고사리 장마부터 여름 장마는 물론 가을 장마까지 비가 끊이지 않는 대신 소방호수로 물을 뿌려도 물이 흐르지 않아 밭에는 이랑을 만드는 법이 없는데 내가 땅콩을 심은 애는 드물게 가문 해였습니다. 토질이 화산에 돌아 일이 끝나고 손을 씻으면 지문 사이에 흙이 끼어 수세미로 문질러야 지워졌고 흙 색깔이 새카매서 마치 무연탄 같아 보였습니다. 여름이 돼도 비는 오지 않고 찌는 듯한 무더운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땅콩이 밭을 덮어버리자 별로 할 일도 없고 백근이 사장집에 놀러가서 내년에는 10만 평쯤 농사 지어야겠다고 자랑도 하며 속으로 도지도 없는데 제주도 사람들은 왜 농사를 못 지을까 하며 비웃었습니다. 트랙터 김 사장과 함께 바다 낚시도 가서 자리도 잡고 종달리 해변에서 삿가 쪼개도 잡아다 삶아 먹고 가을에 땅콩 캘 날만 기다리며 서울로 올라갔다 심심하면 내려와 밭이나 둘러보며 농사란 게 별게 아니구나, 농사짓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장이 부산 사람들을 데려와 나머지 28만 평의 가을 감자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종자는 배 2척에 강원도에서 실어와 산처럼 쌓아놓고 수산리에서 매일 200명, 300명씩 올라와서 한 달가량 심었는데 워낙 차이가 많이 나게 심어 먼저 심은 것은 꽃이 피고
나중에 심은 것은 싹이 날 정도였습니다. 감자꽃이 피자 말을 수십 마리 동원하여 북주기 작업을 하였습니다. 감자 북주기도 끝나고 땅콩도 여물이 들 무렵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제주도는 아무리 비가 와도 밭에 물이 흐르지 않고 바로 땅속으로 스미는데 이때 폭우는 너무 엄청나서 밭이 잠기고 하수도가 막혀 트랙터가 물고랑을 따며 난리법석을 피웠습니다. 하루 500mm 놓은 것 같았습니다. 집중 폭우를 맞고 밭에 물이 잠겼다 빠지자 땅콩밭 한쪽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어찌해야 하나 망연자실했습니다. 농약을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는 사이 날이 계속 맑아지자 땅콩밭이 다시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바로 약을 쳤으면 땅콩을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가끔 합니다. 며칠 뒤 가을 태풍이 들어와 폭우와 함께 강풍이 불어 겨우 살아나던 땅콩에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28만 평의 감자도 태풍에 모조리 부러져 버렸습니다. 이제야 제주 사람들이 여름 농사를 안 짓고 육지 사람들에게 공짜로 밭을 준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후에 들으니 부산 사람들은 빚 갚느라고 집을 2채 팔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도 당시 전 재산 300만 원을 10원 한 장 못 건지고 돌아와야 했습니다.